안녕하세요. 이승화 강사입니다. 독서토론 지도사 양성과정 3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자유도서 독서토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네, 영상을 먼저 간단히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전달된다. 내용. 그래서 우리가 자유도서 독서토론을 할 때도 각자가 다른 책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내가 이 책을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된다는 의미를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팀이 나오는데 세 팀이 각각 어떻게 어떤 방식, 어떤 전략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핑크색 팀은 우선 초반의 장면을 보시면 똑같이 무관심하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객관적 근거를 통해서 무관심에 대해 증명하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활용했죠. 그래서 같은 주제인 노란색과 핑크색을 비교해 보면 유머러스하고 이제 연기를 통해서 주목 끌었던 것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접근했던 것, 그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했던 것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책을 소개하더라도 어떤 전략으로 소개하느냐, 어떤 말하기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이 면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주 과제를 해오고 있는데 과제에 대한 샘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은 문학, 동물농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물농장의 이제 작가 영역, 그래서 입체적 질문 과제에서 시작 작가 영역에서 이제 조지오의 작가님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정치 성향, 반전체주의. 그래서 1984 동물농장 같은 대표작을 통해서 이런 전체주의 그리고 스탈린주의를 이제 혐오하는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질문으로 따지자면 작가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런 소설을 썼을까? 그리고 작가의 다른 책, 다른 강의, 다른 작품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또 공통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작가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작품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책이고요. 다음 배경 영역에서도 뭐 표면적으로는 그냥 한 동물 농장이죠. 근데 이게 심층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제 상징하는 1대1 상징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어떤 특정 시대의 소련 그리고 그때의 체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동물들이 어떤 인물, 어떤 계층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이 쉽게 되죠.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상징들 그리고 이러한 전체주의라는 사상적 배경, 다룬 다른 작품들 같은 것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이 시대, 이 소련 시대, 스탈린 시대 전체주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품 자체적으로 보는 건데요. 여기서도 우선 우화라는 특징, 우리가 아는 전체주의라는 이야기를 동물의 이제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그래서 중학생부터 해서 쉽게 성인까지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각 동물들의 성격, 작품 내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이런 우화가 주는 효과는 무엇인지 하고 해서 작품 내에서 이제 알아볼 수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독자 영역.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 간단히 요약하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제 느끼는 감상, 그리고 누구에게 추천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그리고 나에게로는 내면화 질문. 나는 이런 강압적인 체제에 대응하는 여러 동물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나는 어떤 동물과 비슷할까? 나는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불쌍한 동물, 그리고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소설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동물의 주도권을 잡고 농장을 이끌었다면 결말이 달라졌을까? 이런 고민들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동물농장으로 입체적인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자유도서 독서토론의 개념에서
이론적으로 하나 가져온 것이 자기 선택적 독서라는 개념이에요. 결국 이제 독자가 스스로 책을 선택하면 나의 이제 읽기 동기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책을 추천받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자유도서 독서 토론의 매력은 내가 뭐 어떤 모임장이나 모임에서 선정한 책을 내가 수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있던 책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책을 각자가 가지고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으로 따지면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1차 오디션 같은 거죠. 그래서 조금은 자기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독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독서 습관에 대한 형성 요소에서 스스로가 이제 책을 읽고 좋았던 경험, 그리고 내가 책을 읽는 그 활동 자체를 이제 좋게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 이 다른 사람은 나한테 의미 있는 뭐 부모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본인의 이제 신념. 내가 책을 읽으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 책은 정말 유익한 거야. 결과적으로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나는 이 책을 완독할 수 있어. 완독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다양한 신념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이제 독서 습관을 이제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독서 습관의 목표가 결국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는 평생 독자에 대한 육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 평생 독자는 결국 이 스스로의 동기와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을 읽는 동기를 유발하는데 이 자유도서 독서 토론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참여자가 자유롭게 책을 가져온다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독서 토론 자체에 대해 좀 부담감을 갖고 이제 첫 걸음, 첫 시작을 망설이는 분에게 저도 자유도서 토론을 많이 권해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읽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당신이 당신의 책을 가져가서 그냥 편하게 소개하는 거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누구가 충돌할 일도 별로 없고 누가 더 깊이 있게 뭐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것도 필요 없다. 자유롭게 책 이야기를 하면 된다 라고 이제 많이 추천을 드려요. 물론 더 깊이 있게 하려면 깊이 있는 질문도 나눌 수 있지만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진입장벽이 낮다. 심리적 부담감이 낮다는 걸 가장 큰 장점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독서 토론을 뭐 이렇게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책을 읽을 시간을 주고 막 발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자유도서 토론은 내일 모임 있네 내일 한번 참여해 볼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내용 참고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요즘은 점점 더 다양한 독서 모임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 하나의 책을 읽고 같이 오손도손 모여서 그 책에 대해서 같은 책을 읽고 나누는 지정도서 토론이 전통적인 독서 모임의 가장 큰 이제 전형적인 형태였다면 양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자유도서 모임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구별되는 개념으로 많이 정의를 합니다. 섞어서도 많이 해요. 자유도서를 하다가 서로 소개한 책 중에 한 책을 골라서 지정도서로 이제 넘어가고 또 이렇게 다음에 또 자유도서를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여러분에게 자유도서 한 권씩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온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시고 소개하실 때 나름의 이제 구성하여 말하기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갖고 온 소중한 책을 소개할 것인가 맛깔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전략을 활용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이 책을 읽지 않았다 라는 전제하에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좀 공통된 질문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그에 대해서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깊이 있는 내용, 뭐 스포일러 이런 것을 배제하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원형적인 질문들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주제도서 독서토론과 같은 방향으로 발문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우선 똑같은 책을 이렇게 소개한다고 라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결로 여러분이 진행자로서 방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우선 토론. 여러분이 미디어 읽고 쓰기라는 책을 읽지 않았지만 미디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이신가요? 부정적이신가요? 이렇게 찬반 나누어지는 대립구도의 질문들. 그리고 미디어를 요즘 규제하는 청소년 규제부터 해서 너무 오랜 시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규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해서 대립구도를 만드는 질문을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 혹시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편하게 결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사회적인 문제인 가짜뉴스와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토의의 방향으로 모임이 이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편하게 여러분 미디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 무엇인가요? 혹시 몇 시간씩 이용하시나요? 혹시 추천하고 싶은 작품들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수다의 개념으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책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회자로서 그 책에 대한 소개를 듣고 나서 나름의 이렇게 결을 다르게 해서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질문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더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맥락을 사전에 공유한 그런 같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딱 모여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질문을 뽑고 리액션을 해주려면 잘 듣는 게 더 중요한 그런 모임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자유독서 모임도 이제 조금씩 옵션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한때 이제 비밀 독서단이라는 책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포맷을 빌려와서 자유도서 모임을 조금 이제 다이나믹하게 구성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우선은 자유도서 모임 중에서도 맨 처음에는 그냥 좋아하는 책 가져오세요 라고 하다가 다음 뭐 인생책 가져오세요, 소개하고 싶은 책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다가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소재가 좀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좀 주제를 설정해서 어떤 주제나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책을 가져오게끔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읽으면 좋을 책 뭐가 있을까요? 막 이런 주제를 정해서 책을 준비하도록 하고 각자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3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 주제에 이 책에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인 연관성을 이제 어필하도록 그리고 서로 대화 나누고 코멘트 나누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투표를 했어요. 내가 여행 가기 전이라고 봤을 때 가장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투표를 하고 다음에 문화상품권을 이제 추첨을 해서 투표 결과에 맞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품을 타기 위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주제에 어떻게 적합하게 연관을 짓고 어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조금은 조금 더 열심히 좀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주제에 대한 공유와 함께 서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갖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법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제 다른 모임의 예도 간단히 보면 자유도서긴 자유도서인데 휴가 갈 때 데려가고 싶은 책 그리고 여기서는 자유롭게 갖고 와서 스스로 그냥 조용히 읽는 책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모임이 아니더라도 와서 그냥 조용히 각자의 책을 읽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형식의 모임도 이제 묵독 모임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각자가 각자의 책을 읽는데 그것을 이제 습관의 형태로
각자가 읽을 책을 서로 공유하고 또 이제 서로 읽은 내용을 이제 나누고 그리고 카드를 채워가면서 이제 감상도 정리해 보고 그러면서 진도를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 오늘 이 책 이번 주에 이 책 읽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이 책 읽을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매주 만나서 내가 어느 정도 읽었는지 읽은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좋았는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책을 읽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습관이란 키워드로 서로 독려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제 크죠. 여기서도 각자의 독서 속도와 취향을 존중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정도서는 딱 공지하고 나서 언제까지 읽고 언제까지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이게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과는 좀 더 자유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독서 토론을 잘할 수 있냐, 그 자유도서 모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6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그래서 알면서도 지키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알고 있어야 하고,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지 하는 그 좋은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특히 성인 모임, 뭐 아이 모임도 마찬가지고, 감정이 상하면 내가 그 좋았던 독서 경험을 포함해서 다 이제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은 경험, 그리고 책을 읽었던 경험을 이어서 사람들과 모임했을 때 그 좋았던 경험을 모두 간직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너무 기분이 상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즐기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필요한 6가지 요소입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우선은 이제 흥미. 우선 흥미의 개념은 모두가 이제 기본 바탕을 하고 있지만 흥미의 개념은 굉장히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았던 책, 내가 흥미로웠던 책이 누군가의 흥미가 없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너무 이제 흥미 중심으로 가다 보면 뭐 레크레이션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결이 나누어지고 너무 누군가는 되게 비율에 맞추는데 집중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모임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흥미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흥미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고 흥미 외에 저는 항상 재미와 의미, 유익함 이것도 함께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한 번에서 재밌는데 그것을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하려면 사이사이에 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습관을 하던 독서 모임을 하건 단순한 재미 이상의 의미 그리고 유익함도 함께 가져가야 돼서 이거 지정된 책이 별로 재미가 없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재미가 없지만 그 재미없는 책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재미없고 그런 책을 또 욕하는 재미도 있다. 그래서 책이 조금 흥미 없을 수 있지만 모임은 더 이제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흥미 이상의 그 넓은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유익함까지 얻어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꼬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재미있는 것만 고르면 뭐 책부터 해서 이런 흥미나 이야기거리 자체가 너무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자. 네, 뿌듯함, 건강한 의미, 유익함도 항상 같이 챙기도록 하자. 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은 이제 주제.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읽고 나름의 주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는데 그 주제가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작가가 의도하고 평론가가 말하는 주제도 있겠지만 또 각자가 다른 느끼는 주제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는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서로가 기분 나쁘지 않게 당신 틀렸어요. 한번 다시 읽고 오세요. 당신이 느낀 그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하지 말고 그런 주제도 느낄 수 있군요.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집착하지 말아라. 뭐 스스로의 욕심 아니면 이익 뭐 여러 가지 내가 뱉은 것에 대한 자존심을 포함해서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뭐 정책 토론, 100분 토론하듯이 자기의 막 이익
주도권이 달리고 이해관계가 걸리고 막 정말 목숨줄이 달린 그런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고 나누는 이야기 내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게 나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특정 주제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또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설득을 내가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다. 설득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무조건 우기기나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이제 위험하다. 잘 듣고 내가 말한 것과 달라도 그 말이 괜찮으면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나의 유연한 태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오히려 내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새로운 생각을 이제 덧붙이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큰 이제 자존심은 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또 이제 같은 맥락에서 경청. 우선 경청은 하나의 이제 바른 태도에 접근할 수 있는데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이제 상대방의 이제 말을 나도 모르게 비하하거나 공격적으로 저격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중의 마인드로 우리가 어이없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처구니가 없네. 저건 들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저런 생각도 있구나. 하면서 존중과 호기심의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는 것. 끝까지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곱씹고 생각한 다음에 또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저 학생들 뭐 하고 이럴 때는 항상 이제 마음이 급해서 말하고 있는데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막 오디오가 겹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항상 상대방이 말할 때 좀 기다려주고 그때 내가 너무 이제 참기 힘들면 속으로 5초를 세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상대방이 말할 때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끊더라도 이제 또 사회자가 끊는 거랑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끊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사회자분들이 조금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여기 정리할까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말하고 더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리. 우리가 토론이라는 것은 결국 말하는 과정, 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날아가기도 해요. 막 증발돼 버립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좋은 느낌을 간직하는데도 내용이 너무 쉽게 날아가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글로 쓰고 이게 너무 번거로우시면 막 간단히 단체 사진이라도 찍고 그때 짧은 감상이라도 적고 이러면 나중에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 나눴었고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가졌었어 라는 것들이 막 회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이미지든 뭐 SNS든 이제 글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떠올리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도 되고 자기 반성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교재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그 시간마다 질문하는 방법을 이제 골고루 알아보고 하나씩 적용을 해보죠. 이번 시간은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멋있는 말로 닫힌 질문은 이게 수렴형 질문, 점점 좁아지는 거, 그리고 열리는 좀 확산형 질문, 이렇게 점점 뒤가 열리는 거, 확산되는 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닫힌 질문은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거, 답이 하나에서 세 개로 딱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거, 뭐 객관식 풀 때처럼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그리고 열린 질문은 뭐 주관식, 서술형, 논술형 막 이런 것처럼 답이 사람마다 다 다른 답을 내뱉을 수 있는 것 나눠지는데 뭐 창의력, 뭐 상상력 이런 거 키우는 것에 대해서 열린 질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전략적으로 두 가지 다 이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내용 확인을 하거나 내용을 점검하거나 이해도를 확인하고 뭐 어휘력을 체크하고 이럴 때는 닫힌 질문을 통해서 빠르게 기본 사항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닫힌 질문이 무조건 나쁘다, 닫힌 질문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점검할 거는 점검하고 열어줄 건 열어주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무엇인가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고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렇게 내용을 점검하는데 유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10명이면 10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답을 생각하면 내가 예상 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질문의 의도가 명확한지 전략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심청전을 통해서 여러분 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이제 적어 주셨는데 가장 예로 심청이는 왜 인당수에 빠졌을까요? 심창이가 빠진 물은 무엇인가요? 심창이는 물에 빠진 대신 어떤 대가를 얻었나요?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 간단히 할 수 있고요. 심청이의 본 이름 무엇인가요? 독서 퀴즈 같은 거에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독서를 방해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해도 자체가 부족해서 내가 즐기지 못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단한 것은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의 생각을 열어주는 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열린 질문으로는 심청이의 효가 진짜 효일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제 부모님을 위한 거니까 효라고 할 수 있고, 부모님이 더 속상할 것 같아서 효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신봉사의 마음은 어떨까? 우선 작품 내에서 이제 슬픔에 대해서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좀 더 공감을 해서 신봉사는 어떤 복합적인 마음으로 눈을 뜨고 싶은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돈이 없지만 어떻게든 빌린 그런 마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공감하고 거기서 추론하고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막 전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심청이라면 내가 신봉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각자의 내면화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열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작품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 때 각각의 이제 목적, 그리고 전략에 맞게 질문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자유도서 독서 토론 다루는 3강 시간은 마쳤고요. 네, 다음은 이제 문학 토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학 관련된 책 한 권을 챙겨 주시고 또 나눌 수 있는 질문도 함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